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 영상에 퀴즈의 답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당뇨를 낫게 하는 음식이 비록 고혈당이 나와도 고혈당을 부르는 음식이어도 어떤 게 있는 건지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고구마하고 탕수육으로 다 저의 경험을 나눠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논밭에서 난 그대로의 그 자연식 그 순수 탄수화물이 있죠. 그런 것들 고구마, 감자, 옥수수, 밤 이런 것들이 정답이에요. 제가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난 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검사 결과가 있거든요. 오늘은요. 그런 음식에 대한 부분은 잠깐 미뤄두고요. 당뇨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반대 의학의 저자이신 일찬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당뇨병이 평생 낫지 않는 이유는 당뇨병은 고혈당이라는 근시안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고혈당은 당뇨병의 증상일 뿐인데도 사람들은 혈당 관리에만 사력을 다합니다. 당뇨병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는 인슐린을 꾸준히 투약,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져 그 저항성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악화만 됩니다. 혈당을 낮추려고 투약한 인슐린 촉진제로 당뇨병이 더욱 심해지는데도 사람들은 의사와 병원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자신이 심각한 영양 결핍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혈중 포도당은 혈류를 타고 신장에서 재흡수되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인 글리코겐으로 간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당류 과다 섭취로 신장의 흡수 처리 능력을 초과해버리거나 세포 밖마다 노폐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은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 중력이 생겨 다른 영양소와 함께 빠져나가 세포는 영양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당뇨 환자가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도 병원에서는 심각한 영양 결핍 문제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혈당 관리에만 몰입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되고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당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건강을 유지시키는 필수 영양소인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국내 당뇨병 환자 수는 2015년도에 500만 명을 돌파했고 2050년에는 600만 명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합니다. 평생 약을 먹어도 낫기는커녕 폭발적으로 늘어만 가다가 종국에는 실명이 되고 성불구자가 되며 발가락과 다리를 자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시작이 인슐린 촉진제 복용입니다. 그 약물로 혈당이 좋아지니 좋아들 하지 마세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뽑아내는 것을 강제로 촉진시키면 그 췌장은 어찌 된단 말입니까? 탈진되고 손상되니 이형의 당뇨병이 1형으로 악화되어 버립니다. 충격적이죠?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당뇨병이란 췌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못해 세포가 혈당이 고갈되어 영양 부족 상태가 되고 고혈당으로 혈관이 막혀 암을 비롯한 치명적인 합병증이 유발되는 병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췌장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검사로 당뇨병을 판정합니다. 요당 검사, 당화 혈색소 검사,
공복 전후의 혈당 검사, 그리고 펩타이드 검사 등등.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런 검사들이 췌장 기능 판정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전체 당뇨병 환자의 85%가 췌장 기능이 멀쩡한데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당뇨병 환자로 낙인 찍히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이 진단이 명백한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약 85%는 2형 당뇨로서 췌장 기능이 정상이므로 약을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모든 2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약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 촉진제, 인슐린 감수성 개선제, 당 소화 억제제, 포도당 합성 억제제, 당 배출 촉진제, 호르몬 억제제 등. 문제는 이 약들이 당장의 혈당을 낮추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생체 호르몬 작용을 교란시키고 활성산소를 유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당뇨약이 몇 가지 기전이 있어요. 저도 직접 투여를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현재 여러분 당뇨약 드시는 분 있으면 약봉투에 약명이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약명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약물정본으로 연결이 되면서 나와요. 다음, 이와 같이 2형 당뇨는 당뇨병이 아닌데도 거리낌 없이 처방되는 약으로는 1번 당 생성 억제 및 당 소비 촉진제, 간의 포도당 분비를 억제시키고 근육세포의 혈당 수치를 증가시켜 혈당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간에서 정상적으로 분비하는 포도당을 억제하면 간 기능이 저하되어 만성 피로, 전신 쇠약, 위장장애, 설사, 두통, 부정, 우렬성 심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에서 과다한 양의 지방산을 흡수하게 되면 체중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모든 게 혈당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네요. 혈당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파진다는 건데, 그럼 과연 혈당만 낮추는 게 정말 치료를 하는 거냐 이거죠. 자, 다음이요. 2형 당뇨는 췌장 기능이 정상이어서 당뇨병이 아닌데도 평생 처방되는 두 번째 약으로는 당 흡수 억제제입니다. 이 약은 식후 1시간 이내에 당이 급속히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약입니다. 그러나 소화 효소 작용을 방해하고 장에서의 당 흡수 속도를 강제로 늦추어 소화불량, 설사, 가스, 복부 팽만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환자에게는 소화력이 급격히 떨어져 대사 기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에는 췌장 기능이 망가져서 1형 당뇨로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2형 당뇨였던 사람이 이 약을 먹음으로써 1형 당뇨가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좀 덜 아팠던 사람이 더 아파진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죠. 정말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약을 길게 받으셨던 분들은 스스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살펴봤던 그 내용들,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저 역시 당뇨 초보 때요, 이런 미친 소리가 있나 싶어갖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글들이에요.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1번, 당뇨약이 당뇨를 더욱 악화시킨다. 그 다음에 2번, 여러 당뇨 검사는 췌장 기능 검사가 아닌 동문서답식 검사다. 그러니까는 이런 병을 날려고 갔는데 병이 더 악화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잘 모르는 이유는 서서히 악화되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사도 엉뚱한 검사를 지금 췌장 기능 검사가 아닌 엉뚱한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내용은 2편으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